처음 동서를 보던 날이 떠올라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좀 음흉해 보이더라고요. 형님, 이 집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첫 만남부터 주저없이 형님이라고 부르더니 우리 집 시세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온갖 집안 살림살이에 관심을 보였어요.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결국엔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이 집 사들인 거 맞죠? 그렇지. 우리 남편이 참 사업수완이 좋아요. 제가 그 점에 반했잖아요. 이건 뭐 대놓고 우리더러 자기 남편을 덕을 봤으니 자기한테도 잘하라고 돌려 말하는 건지 좀 음흉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동생 사업 수완에 반했다니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죠. 솔직히 동서 감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여보, 난 솔직히 그 여자 별로야. 그 여자? 그렇게 부를 정도로 별로야? 음, 음흉한 것 같기도 하고 속물 같기도 하고. 그래? 나는 그냥 좀 푼수 같긴 해도 순수한 사람이다 싶었는데. 순수하다고? 역시 여자랑 남자는 보는 눈이 다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 말 맞다나 우리도 서방님 덕을 본 건 맞았어요. 우리가 사는 집도 서방님이 해준 게 맞았고요.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고아인가 했는데 중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돌아가셔서 친가에 가서 살았어요. 남동생 데리고 둘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냥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내가 형이니까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도 상당했고요. 그럼 동생분은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둘 다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종 고민을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집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좀 가난해도 부모님이 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 자꾸 알게 되고 마음이 짠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연애까지 하게 된 거죠. 연애하면서 시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둘 다 집이 가까워서 퇴근 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지나가다가 아는 체를 해온 거죠. 같이 먹어요. 제가 어려도 눈치는 있어요. 저는 집에 가서 같이 먹어요. 뭐 어때요? 형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이 진짜 많이 좋아해요. 임마, 너 조용히 안 해? 시동생까지 만나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우리 둘이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에게서 청혼 반지를 받았어요. 아직은 엄청 좋은 건 못 해줘. 근데 살면서 두고두고 호강시켜줄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남편은 책임감도 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가부장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동생과도 친구처럼 의좋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행여나 결혼하고 달라지면 어쩌나 했는데 결혼하고도 똑같았어요. 시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 데리고 살았는데 꼭 우리 남편 어릴 적을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식처럼 키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몰랐거든요. 시동생이 자식처럼 느껴진다니 제 친구들도 안 믿더라고요. 시동생은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공부도 잘해서 제 생각에도 대학에 갔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권했어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대학 졸업하고 사업하는 건 어때요?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사업이 확실한데 학비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요. 학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랑 제가 어떻게든 할 거니까. 형수님, 저 진심이에요. 굳이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데 대학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아직은 어려서 그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도 저도 대학에 못 가봤잖아요. 우리는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지만 도련님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대학도 안 간다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대학에 다닌 건 큰 경험이 될 거예요. 거기서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는 더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다.
사는데 도움될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으냐 그랬더니 결국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도 잘했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나도 얘기 한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당신한테 허락받고 얘기하려고 했지. 학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네. 학비가 중요해?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야지. 사업하려면 인맥도 많아야 하잖아. 대학 가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 좋겠어. 남편이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났을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자고. 아직 우리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도련님이 우리 자식이야. 결국 도련님도 제 말을 듣더라고요. 형수님, 저 대학 갈게요. 대신 웬만하면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무리할 거 없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만 가요. 지금은 형이랑 나랑 둘이 벌어서 학비 정도는 거뜬히 될 수 있어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형수님이랑 우리 형 부모님으로 모실게요. 그렇게 거창할 게 뭐 있어요, 식구끼리? 시동생 대학교 입학식 때 남편이 울더라고요. 부모님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시동생은 대학교 4학년 즈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더니 결국 성공했어요. 목돈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저희 부부에게 집을 사준 거였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도 반대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건 그냥 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형, 그 정도는 다 마련해놨지. 아직 안 믿기겠지만 나 진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니 이 정도는 형이랑 형수님한테 당연히 해야 돼. 덕분에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는 꽤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어요. 동서는 평범한 집안 여자였는데 그 정도의 구색은 맞췄다 싶어 다행이었죠. 시동생이 결혼하기 직전에서야 알게 된 건데 시동생이 대학 때 동서를 만났더라고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첫눈에 반해 1년을 쫓아다녔대요. 시동생이 군대 갔을 때도 매일 편지를 보내서 결국 시동생 마음을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이 시동생이랑 술 한잔하면서 들은 얘기라기에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얘기를 듣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다니까요. 그건 너무 집착 아니야? 날 안 받아주는 남자한테 3년을 매달린 거잖아. 그만큼 사랑한 거 아닐까? 사랑은 무슨? 우리 도련님 또 괜히 마음 약해서 받아준 거 아니야. 워낙 어릴 때부터 여자한테 관심이 없던 녀석이라. 처음엔 사랑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사이 아니면 아닌 거지. 당신은 결혼 허락하고도 재수씨가 그렇게 싫어? 재수씨는 무슨? 재수씨가 될지는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알지. 물론 두 사람은 결국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동서가 됐고요. 분명 내 아들 아니고 시동생인데 자꾸 시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동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하겠다는 여자가 영 음식 솜씨도 없고 저래서야 우리 시동생 뒷바라지나 할까 싶었죠. 문제는 동서와 결혼 후 시동생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상황이 안 좋다고만 하지 정확히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동생이 희귀병까지 걸린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 결혼하고 안 되는 것도 희한한데 건강한 사람이 희귀병까지 걸리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동서랑 서방님이 잘 안 맞는 거 아닐까? 솔직히 나는 당신이 결혼 반대할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자들은 역시 촉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해. 잘 되던 사업장이 왜 갑자기 망한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희귀병이라니. 혹시 집안에 비슷한 병 걸렸던 식구들은 없고? 전혀 없었어. 그때부터 온갖 망상으로 잠을 못 잤어요. 혹시 동서가 서방님한테 안 맞는 걸 먹인 건 아닌가 싶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동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둘이 결혼했을 때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일절 거절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이 사람도 제가 해주는 거에 익숙해져야지요. 그래도 서방님 잘 드시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제가 할게요. 그동안 형님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입 하나 덜어내시고 좀 편하게 지내세요. 마치 저를 위한다는 듯 말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불편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들이를 한다기에 동선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신랑도 그렇게 밥 잘 먹던 사람이 밥을 다 남기고
시동생은 맛있다면서 열심히 먹긴 하는데 누가 봐도 억지로 먹는 게 보일 정도였죠. 동서가 음식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동서를 따로 불러서 넌지시 말했거든요. 동서, 결혼 전에 요리해 본 적 없지? 네, 저도 직장에 다녔다 보니. 그래, 근데 이제 집에서 살림한다며 요리 교실 같은데 좀 다녀보는 건 어때? 형님, 많이 맛없었어요? 그게 간이 잘 안 맞아. 재료 익힌 것도 좀 그렇고. 요리책 보고 한 건데. 요리도 하다 보면 늘어. 근데 서방님이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동서도 요리라도 잘 배워서 맛있는 거 해주면 좋잖아. 네, 형님. 그때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서 미안하긴 했는데 솔직히 시어머니 마음이었어요. 시동생이 잘 먹는 반찬 좀 해주겠다니까 한사코 거절하더니 여태 이런 걸 먹였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요리 교실을 다니는지 물은 적은 없었어요. 다만 한 번씩 시동생을 보는데 자꾸 말라가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서 시동생한테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진에서 희귀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시동생은 역시 형수님이 은인이라면서 덕분에 병을 빨리 찾았다고는 했지만 말 그대로 희귀병이잖아요. 치료 방법이 딱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혹시 저희 남편 좋아하던 음식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죄송해요, 형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은 남편 간병하느라 요리할 시간도 없어서요. 그래, 동서가 고생이 많지? 내가 얼른 해서 가져다 줄게. 네, 형님. 근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서, 혹시 무슨 걱정 있어? 네? 남편이 아프니까요. 혹시 돈 부족해? 네? 어째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떠봤는데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맞구나. 돈 부족한 거. 얼마나 부족한 거야? 형님, 저희가 어떻게 돈까지 빌려요? 식구끼리 왜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친정에도 부탁을 해봤는데 친정도 여윳돈이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사위가 아픈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그래도요. 형님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는데 어떻게 낳아준 부모님이 형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나야 서방님 사업장 사정을 잘 아니까. 회사 넘어가고 빚도 많을 거 아니야. 형님,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하필 이럴 때 우리 신랑까지 저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더 그럴 거야. 일단은 밥 잘 먹고 잘 자야 돼. 그래야 건강이라도 유지하지. 동서까지 아프면 답 없어. 알지? 네, 형님. 감사해요. 자식처럼 키운 시동생은 사업이 망하면서 순식간에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거기다 희귀병까지 걸리면서는 빚은 잔뜩 졌는데 돈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됐죠.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동서의 말에 고민 끝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제가 붓고 있던 적금 정도 깨는 거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동서가 뜬금없는 제안을 해왔어요. 형님, 저랑 큰일 하나 같이 하시면 2억 드릴게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일단 솔깃한 제안이잖아요. 동서를 따라 나선 순간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 초특급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동서, 도대체 어딜 가는 건데? 형님, 이제 저만 믿으세요. 동서 혹시 이상한 거 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러면 안 돼. 형님, 제가 설마 나쁘고 위험한 거 하면서 형님을 끌어들이겠어요? 그렇긴 한데 2억을 준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안 믿겨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제가 한 거라면 아픈 우리 남편 붙잡고 저 하늘을 보면서 간절히 바란 것밖에 없거든요. 뭘 바랐는데? 제발 돈 좀 달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와요. 남편이 아프다고 사정사정하면 그나마 듣고 시간을 주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당장 안 갚으면 고소한다. 아픈 남편 깜빵 보내고 싶냐. 진짜 안 들어본 소리가 없어요. 종일 남편 간병에 그런 막말까지 듣고 나면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진짜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서요. 막말로 동서가 착하게 안 산 건 또 뭐야. 솔직히 나 처음에 동서가 좀 음흉하고 탐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요? 왜요? 아니 막 우리 집을 보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준 거 맞죠? 시세가 얼마나 돼요? 이러니까. 어머, 제가 그랬어요? 음, 동서는 기억 안 나?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냥 집이 멋져서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아무 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도 나중에는 이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봤던 거죠. 우리 신랑이 신혼집 구하는데 돈도 많으면서 큰 평수를 안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사람도 단계가 있는 거라면서 어떻게 형님, 형수님 집보다 큰 집을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서방님이? 네. 그러면서 아이 낳으면 그때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그냥 껑충 10계단을 뛰어올랐네? 형님은 그래도 된대요. 자기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것도 모자라 대학 안 가려는 걸 설득해서 보내주셨다고요. 거기서 둘이 만났다며. 네. 제가 이 사람한테 반해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이 사람도 저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자꾸 아닌 척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기로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알게 됐어요. 왜 오래 봐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 표현에 서툴더라고요. 시간을 더 주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결국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동서의 뺨이 발그레 하더라고요. 동서는 아직도 서방님이 그렇게 좋아? 좋죠. 저렇게 아파 누워있는 게 차라리 나였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동서를 오해했었어. 형님은 사실상 저한테 시어머니잖아요.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당연히 매의 눈으로 보셨겠죠. 근데 이제 보니 착하디 착한 사람이야. 서방님 회사 망하고 건강까지 나쁜데도 이렇게 곁을 지켜주다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겠어. 에이, 제가 뭘요. 근데 내가 섭섭하게 한 건 없었어? 동서한테 요리학원 다니라고 한 거라든지. 솔직히 요리학원에 다녀야 할 실력이 맞았더라고요.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처럼 감이 없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정말? 네. 간 자체를 아예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랑 심화 상담까지 하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각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에이, 뭐 영향받은 게 있겠어? 있더라고요. 제가 친정 엄마 음식을 먹고 자랐잖아요. 우리 엄마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었던 거 있죠. 뭐? 설마.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형님 음식을 먹고 나서야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솔직히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바깥 음식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입에는 너무 자극적이다 싶어서 역시 우리 엄마 요리가 최고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간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요리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맛이 안 났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도 회사 다니실 때는 늘 저녁까지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동서의 말에 한참을 박장대소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네. 웃어도 돼요, 형님.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다 왔어요. 동서가 차를 세우는데 의아했어요. 동서,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왜 왔겠어요? 돈 받으러 왔지. 정말? 동서 혹시... 쉿, 형님. 여기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가자고요. 동서는 제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받았어요.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동서, 이게 진짜야?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형님, 절대 아니에요. 이게 다 현실이에요. 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아유 참,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형님 심장 터질까봐 제가 꾹 참고 온 거예요. 진짜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빚쟁이한테 전화 받고 속이 너무 갑갑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로또 판매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사보자 싶어서 샀는데 2주 지나서 알았어요. 제가 1등 당첨자라는 거. 동서, 정말 축하해. 형님도 축하드려요.
잠깐, 그럼 설마 이 돈에서 2억을 나한테 준다는 거야? 2억만 드릴 리가요. 형님이 저희 때문에 담보 대출 받으신 것도 바로 갚아드릴 거예요. 우리 빚이랑 2억 주고 동선에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얼마 없겠다. 2억은 됐어. 그냥 우리 담보 대출 받은 것만 갚아주면 돼. 절대 안 되죠. 저는 형님한테 무조건 2억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됐다고. 도움이 왜 안 돼요?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 신랑 병원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형님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주신 덕에 저도 버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우리 신랑 어머니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 신랑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부모의 사랑으로 저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돌봐드리고 잘해야 하는데 자꾸만 짐을 얹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마.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는 못 해주셨다고요.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 시어머니 맞아요. 저희 다시 재기해서 평생 효도할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두 사람만 잘 살면 돼.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일단 빚부터 갚으려고요. 빚쟁이들 연락받는 거 이제 끝이에요.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웬만한 사정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고생이 더 많았네. 형님은 모르셨으면 했어요. 그것까지 알면 가뜩이나 우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형님, 식사도 못 하실까 봐요. 내가 잠 못 자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이 알려주셨어요. 힘내라고. 형님도 잠도 못 자면서 걱정한다고. 그러니 저라도 끼니 잘 챙겨 먹고 잘 자라고. 형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하여튼 우리 남편도 못 말려. 동서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담보대출받은 금액과 추가로 2억을 이체해줬어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는데 집에 와서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아까 동서가 자기랑 같이 큰일 하나 같이 해주면 2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야? 진짜 2억이 들어왔잖아.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지. 혹시 이상한 일 한 거야? 설마 아니지? 보통 일은 아니었지. 조조야 하는 남편을 살짝 놀려줄까 했는데 이미 얼굴이 백지장이 됐더라고요. 여보, 당장 이 돈 돌려줘.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 뭐 나도 알아. 내 동생 병원비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집 담보 대출 받아준 거로는 한동안 버티는 정도겠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절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선 안 되는 거야.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서야 한 번에 2억, 잠깐 2억만 들어온 게 아니네? 먼저 들어온 이 돈은 또 뭐야? 잠깐, 우리가 담보 대출 받은 금액 아니야? 맞아, 동서가 그것도 넣어줬어. 안 되겠다. 당신 옷 챙겨. 재수 씨 좀 만나러 가야겠어. 아, 왜? 돈 생긴 게 싫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언제 돈 욕심을 내며 살았다고.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진 모양인데 천천히 갚으면 돼. 여보, 진정해. 이 돈 상식적이진 않지만 이상한 돈은 아니야. 뭐?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럼 안 되지. 동서가 로또 당첨됐어. 남편은 3초 정도 대답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어요. 뭐라고? 로또. 처음엔 당황하던 남편이 점점 어이가 없다는 듯 기가 차하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당신 지금 장난해? 내가 의심하니까 이제 둘러댈 게 없어서 로또?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근데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같이 로또 번호라도 맞춰봤다는 거야? 당첨금 받으러 같이 갔다 왔어. 동서가 큰일 하나 같이 하자고 한 게 그거였어. 지금 그게 진짜라는 거야? 진짜야.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이 통장 내역을 보니까 진짜 실감나네. 1등? 응, 1등. 남편은 그제야 환호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씨도 한시름 덜었네. 한시름 덜었다 뿐이야. 서방님 사업 망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당첨금으로도 빚도 갚고 서방님 병원비도 할 거래. 우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빚쟁이들한테 많이 시달렸던 모양이야. 서방님이 아프니 동서가 대신 다 이고 지고 있었던 거지. 그랬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나도 못했어. 담보대출만 받아주면 되는 줄 알고. 우리로선 큰일을 해준 거긴 하지만 재수 씨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지. 응.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실 나는 2억은 거절했었거든. 그냥 우리 담보대출 받았던 것만 줘도 충분하다고. 그렇지. 그런데 동서가 무조건 줄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한테도 우리가 시부모님 같은 존재래. 그러니까 종잣돈으로 쓰시래. 빚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 말 했는데 소용없더라고. 그냥 동서 맘 편하게 받고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주자. 그래, 그게 낫겠네. 어차피 우리한테도 꽁돈이니까. 응?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동서가 우리 부부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은 없었어요. 시동생도 사업 빚을 갚은 다음이라 그런지 7회에 차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신랑 다음 달에는 태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빨리? 네, 이제부터는 통원 치료해도 된대요. 다행이다. 입원하면서 치료받느라 돈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요. 돈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당연하지. 남겨야 뭐라도 시작하지. 네, 다행히 남길 것 같아요. 동서, 언제든 돈 더 필요하면 말해. 우리 동서가 준 2억 언제든 내어줄 수 있어. 형님, 저 절대 그 돈에 손 뻗을 일 없어요. 우리 신랑도 이제 의지를 되찾았어요. 제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정말 기적이다. 로또 당첨된 게 기적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아팠던 마음들이 치료되고 다시 살 용기가 생겼으니 기적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 남편이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게 기적 같아요. 그러면서 동서가 한참을 울더라고요. 형님, 지금껏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사실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우리 친정도 평범하긴 해도 빚이 있거나 한 집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빚을 지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더더구나 능력 있던 남편까지 희귀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싶던 차였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저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요. 저희 부부 이제 다시 열심히 달릴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동부터 걸어. 남편이 지금 신났어요. 다시 일할 생각에. 정말 해도 되는 거야? 네, 태어나고 나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도 해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세요. 근데 또 약 효과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야 약 효과가 시작된 걸 수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네, 아무튼 형님 저희 다음 달에 태어나면 파티예요. 그래, 그러자. 내가 준비할게.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해야죠. 무슨 소리야. 이제 막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슨 파티까지 준비해. 그런 건 가족들이 해주는 거지. 형님이 고생하실까봐 그러죠. 저희가 직접 준비할게요. 물론 음식은 제가 안 하고요. 한 달 뒤, 시동생은 무리 없이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저나 남편은 행여나 그 사이에 상태가 다시 나빠져서 퇴원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정 날짜에 퇴원하더라고요. 퇴원 날짜에 맞춰서 이것저것 반찬이랑 죽을 해다 줬더니 동서가 신이 나서는 말했어요. 형님, 저희 진짜 잘 먹을게요. 많이 먹어. 더 해다 줄 테니까. 형님, 그보다요. 다음 주 주말에 두 분 다 시간 비워두셔야 해요. 주말에? 왜? 벌써 깜빡하신 거예요? 저희 퇴원 파티 한다니까요. 그렇게 빨리 한다고? 괜찮겠어? 형님도 저희 신랑 보셨잖아요. 이번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긴 하더라.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살도 실제로 좀 붙었어요. 신랑이 졸라요. 얼른 퇴원 파티 하자고. 참나, 좀 쉬었다 하면 어디 덧나? 그나저나 정말 둘이서 준비하게? 그냥 우리 해준다니까. 어머니 말하면 저희 둘이 준비하는 건 아니죠. 다음 주 주말 동선의 집에 갔더니 출장 뷔페가 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넷이 먹는데 출장 뷔페를 불렀어? 형님, 솔직히 저희는 돈이 생겼어도 쓸 때라곤 병원비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라도 돈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럼 이 장식은? 이건 둘이 했고? 그건 파티업체 불러서 했어요. 뭐? 또 돈을 썼어? 형님, 저 진짜 남편 병원비 빼고 돈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여보. 재수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 오랜만에 기분 낸 거잖아. 음식도 아주 다 맛있어 보이네요. 아주버니, 그동안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요리 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진짜 맛있는 데 부탁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늘 맛있었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요리를 담기 시작했어요. 먹어보니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형님, 랍스터 좀 드세요. 알았어, 먹을게. 동서나 많이 먹어. 이제 보니 동서가 살이 많이 빠졌네. 형님, 사실 저 요즘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해요. 뭐? 원래는 운동 싫어했잖아. 남편 병간호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체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아직은 시작 단계라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는데 그래도 몸이 훨씬 개운해졌어요. 아주 대견하네. 신랑 아픈 거 보고 깨달은 게 많았구나. 네, 자고로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다니실래요? 저 다니는 데서 둘이 같이 다니면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좀 솔깃하네. 형님이 같이 다니신다고만 하면 바로 등록할게요. 동서지간끼리 신나서 떠드는 사이 형제 둘도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증상은 좀 사라졌고? 거의 좋아졌어. 아직 치료는 좀 남았지만 집에 오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사실 병원 진짜 지겨웠거든. 거기 누워있는 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와이프가 종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괴로웠어. 와이프가 자꾸 아닌 척 말을 안 하더라고. 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한 번은 빚쟁이들이 어떻게 안 건지 병원까지 쳐들어왔더라고. 내가 면역 치료 때문에 1인실에 있으니까 돈 있으면서 돈 안 갚는다고 난동을 피워서 병원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어. 시동생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서방님, 그게 정말이에요? 네, 말도 마세요. 아내가 병실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문을 아주 사수하고 서 있었어요. 그 바람에 온몸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동서,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전화 온다고만 했지. 전화 온다는 얘기도 못 하겠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행히 좀 버텼더니 보안팀에서 금방 왔어요. 빚 갚으니까 조용해졌어? 그럼요. 그래봤자 별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아픈 거 알고 더는 연락 안 하던 빚쟁이 돈부터 갚았어요. 잘했네. 그렇죠?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그런 순간에도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심정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돈을 떼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희귀병으로 아픈 거 알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빚 갚으려고 만났더니 포기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받는 걸? 네, 우리 신랑까지 저렇게 쓰러졌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갚겠나 싶더래요. 그냥 떼먹힌 돈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돈 갚겠다고 차용증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까요. 저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요즘도 한 번씩 문자 오세요. 남편 잘 퇴원했느냐고요. 감사한 분이네. 사실 오늘 두 분을 집에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동서가 빚쟁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뭔데? 사실 그분이 저희한테 투자 제안을 하셨어요. 설마 그 빚쟁이? 네. 우리 남편 병에 차도가 있다는 거 알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들고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투자하는 분이신데 이번에 저희 보고 많이 놀랐대요. 그렇게 독촉 안 하는 빚쟁이 돈을 가장 먼저 갚으러 왔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더 독촉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 돈을 먼저 갚는 법이라면서요. 그분이 동서랑 서방님을 좋게 보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신랑이 병상에서도 사업 구상을 계속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업으로 망했지만 결국 사업으로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희귀병이 발병된 이상 몸을 쓰는 일은 못할 것 같고, 그럼 아내인 제가 남편 대신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었대요.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다시 재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왜 전에 기억나? 내가 병원 갔을 때 내가 동서한테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한 날. 아, 기억하죠. 쉬고 오라고 하셨는데 가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왔잖아요. 하여튼 못 말려. 아무튼 그날 말이야. 서방님이 울면서 그러더라고. 동서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몸만 건강하면 빚이야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것도 장담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눈치더라고요. 형수님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우리 서방님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업 망했지, 빚쟁이들 때문에 와이프는 고생하고 있지. 그 속이 속이었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 고생 많았죠. 그래서 전 이번 사업 아이템은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그런 아이템으로 개발했고요. 투자자한테는 갔다 온 거예요? 그럼요. 투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형님, 정말이에요.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경사네. 회사 부도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기에 성공한다고? 형, 솔직히 성공한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어쨌든 투자자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래서 투자 제안을 정식으로 받긴 했는데. 그런데 시동생이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그게요. 지난번에 당첨금 받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시작해볼까 싶기도 해요. 아니 왜? 그 돈 아끼고 투자받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족의 성공으로 만들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형, 형수님, 두 분이 가진 2억이요.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라도 투자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서 동서가 미리 준비했다는 듯 사업 계획서를 주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이 얼마라도 투자해주면 우리가 사업 성공시켜서 몇 배로 불려줄게. 우리더러 투자하라고? 응. 이왕이면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남 좋은 일 말고 우리 가족 좋은 일로 시작하고 싶어서. 우리야 뭐 2억은 언제든 너희가 필요하면 줄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투자 개념도 아닌 건데. 무조건 투자야. 내가 몇 배로 불려서 형이랑 형수님한테 몇 배로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금액만큼만 투자해. 나중에 상장까지 하면 그때는 두 분 다 우리 회사 주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정도만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충분해요. 저는 남편을 봤고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잖아. 우리가 서방님 능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장난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근데 여보, 투자라는 건 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 하는 거 알지? 어머, 서방님, 동서, 정말 그런 거예요? 아, 형, 우리 진짜 자신 있어. 형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걱정되시면 정말 소액만 하셔도 돼요. 남편은 저에게 판단하라는 듯 그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요. 제 인생에 투자 한번 해보죠. 우리 서방님이랑 동서가 배로 불려주겠다는데 투자 못할 건 또 뭐예요? 그 돈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와, 우리 마누라 아주 대범해졌네. 두부 한 모를 사도 가장 저렴한 거 사는 사람이. 그거랑 이게 같아? 그건 소비지만 이건 투자잖아. 우리 부부는 시동생에게 투자자로서 사업 설명도 들었어요. 투자가가 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서방님이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어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구상했던 사업인데요. 당시에는 공감을 못 받아서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었다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죠. 맞다, 그 아이디어! 지금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싶었어요. 정말 타고난 사업가시네요. 얼마를 투자하시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2억 다 할게요. 네, 정말요? 어차피 동서 덕분에 생긴 꽁돈인데 우리 동서랑 서방님한테 이 정도 투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2억을 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주 살짝 후회했어요. 여보, 그냥 2억 다는 하지 말까? 그럼 얼마? 1억? 그래, 뭐 그러던가. 그러나 또다시 변덕이 일었죠. 저는 결국 동서에게서 받은 2억 전액을 투자했어요. 남편마저도 혀를 차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내 동생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2억을 다 줬다고? 준 게 아니라 투자. 두고 봐, 우리 서방님이랑 동서가 반드시 불려줄걸? 그렇겠지.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말고. 솔직히 저도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금만 다시 돌아와도 사실 상관은 없었거든요. 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시동생과 동서 부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어주고 2억도 그냥 통 큰 척 투자해버렸죠. 1년 뒤, 저는 투자금의 10배를 회수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행여나 시동생이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도 기우였죠. 투자금을 10배로 회수하던 날, 시동생과 동서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은 집밥이지.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보쌈, 갈비, 잡채. 세상에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투자금을 10배로 불려주신 귀한 분들인데 어떻게 대접을 하네. 아유, 고생하셨겠다. 맛있게 먹을게요.
저희도 10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곧 상장하니까 지분도 드릴게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이렇게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요. 투자금 불려드린 것도 좋긴 하시죠? 말해 뭐해요. 그건 덤이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1년 전에 회사 시작하는 거 볼 때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줄은 몰랐어요. 늘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형수님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다니 다행이네요. 하여튼 서방님도 참 타고난 일꾼인가 봐요. 일을 다시 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병원에만 있을 때는 뭘 해도 재미없고 기운도 안 나더니 다시 세상에 딱 던져지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동서도 고생 많았지. 서방님 옆에 딱 붙어서 모든 걸 다 도왔잖아. 형님, 저도 일이 더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요리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음식 솜씨가 안 늘더니 일은 하는 대로 늘더라고요. 그래, 동서는 이제 서방님 옆에 딱 붙어서 사업 파트너로 살 운명이야. 덕분에 서방님도 건강해지고 동서도 재밌고 나는 보기만 좋다.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반찬도 늘 해주시고. 그게 뭐 어려워? 이제 용돈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뭐 은퇴한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 저희한테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도 그냥 해주는 거지. 어디 반찬집 와서 돈 주고 반찬 사 먹는 거야? 살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죠. 됐다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나 진짜 화낸다. 이미 화내고 계시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해주시는 거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꼭 드릴 거예요. 누가 들으면 동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겠다. 지금도 툭하면 비싼 과일에 한우에 명품에 그만 보내라고 해도 계속 보내잖아. 안 그래도요. 얼마 전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한우 먹은 식당이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곧 형 생일이니까 다 같이 외식해요. 그런 건 무조건 좋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동서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형님,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오늘? 아, 그날? 네. 여자들끼리 그러고 있으니 남자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를 보더라고요. 무슨 날인데? 무슨 날? 하여튼 우리 집 남자들은 섬세함이 없어. 그렇지, 동서? 그러니까요. 1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 못한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데. 동서의 타박에 시동생이 그제야 손뼉을 치더라고요. 로또? 그래, 나 1등 당첨된 날이잖아. 뭐야, 혹시 형수님 그거 알고 이 자리 마련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동서가 감회가 새롭겠다 싶어서요. 역시 우리 형님밖에 없어요. 와서 밥 먹자고 하실 때부터 마음이 뭉클했어요. 형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싶어서요. 이 사람은요, 종일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역시 기억을 못한 거죠. 미안해. 오늘 일이 좀 많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된 날인데 아무리 바빠도 잊으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표시해놓고 우리 가족 기념일로 만들게. 또 오반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축하하면 돼. 감사한 날이잖아. 맞다. 이번에 상장하면 재단도 설립한다며. 네. 우리처럼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좀 도우며 살려고요. 우리가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보니 그게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아주버니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두 분이 저희 재단 운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우리 둘이? 네, 두 분 다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아주버니 곧 은퇴시잖아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랑 같이 하는 거니까 부담 안 느껴지셔도 돼요. 그럼, 근데 솔직히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 그렇긴 하지. 동서랑 시동생의 제안으로 우리도 은퇴하고 할 일이 생겼어요. 행여나 놀면서 동서네 부부한테 신세만 지게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도우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1년 전의 기적 덕분에 지금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기적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풍요로운 요즘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